자, 오늘 시험이 여러분 10월 26일 치른 시험에 가장 가깝게 출제된 문제입니다. 여기서 뭐 60점 넘으면 본시험가 한 7, 80점 넘어가니까 하여튼 60점 넘으면 합격 점수에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4개 넘으면요, 본시험 가면요, 한 30개 정도 넘게 나옵니다.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 문제가. 자, 요 20, 앞에 2자 넘어가시면 괜찮아요. 맞는 개수가 20 넘어가면 괜찮습니다. 아직 뭐 이제 60일 넘게 남았는데 뭐. 자, 이 9시월 마지막 정리 잘 하셔도 점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자, 원서 접수는 끝났죠? 네. 예. 원서 접수 어제 끝난 것 같은데, 어젠가요? 예. 그래서 이제 집계가형 대보면은, 어제 아시는 분이 전화 와서 묻더라고요. 서울 수도권은 접수를 많이 했는가? 뭐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했더니만. 근데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국회에 뭐 중개사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다 하더라고요. 뭐 얘기 나눈다가.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정책 심의위원회 위원이 우리 중개사 출제위원인데 그분이 얘기를 하시게 뭐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개 보조원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보조원을 없앨 것 같기도 한데 지금 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개보조인데 보조원이 이게 하여튼 말이 많아요. 그래서 중개사가 지금 30만 명 넘게 배출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옛날 없을 때 보조원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분쟁도 많고 해서 지금 중개보조원을 없애는 법 하나와 보조원 수를 줄이는 법 해서 지금 2개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때 개정이 된다고 하니까 하여튼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조원 이제 분들 앞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좋아지는 게 보조원 빠지면은. 예전에 보니까 뭐 이제 PD 수첩에서도 뭐 조사를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자, 우선 문제 보겠습니다. 채점 다 하셨죠? 네. 자, 1번 문제부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저번 주에 1번에 10% 맞히셨잖아요. 90% 틀리셨잖아요, 저번 주에는. 부동산 개념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민법상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이죠? 협의의 부동산. 자, 1번 문제에 이 민법상 부동산은 협의,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이 협의의 부동산으로서 뭐가 되죠? 토지 및 그 정착물. 이 지문이 우리 시험에 낼 때 보면요, 자주 출제를 해요.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리고 앞에는 뭐죠? 쉼표 앞에는 민법 제99조 1항이고 뒤에는 2항이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1번 맞는 지문입니다. 2번 부동산은 권리의 공시 방법이 동산과 다르죠. 부동산은 뭐죠? 등기. 작년에 출제했었죠. 부동산의 공시 방법과 등기. 동산은 점유예요. 그 이유는 부동산의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됩니다. 2번 맞는 질문. 3번 부동산은 20년이 포인트인데 20년간 이 소유의 이사로 평원, 공연하게 점유하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뭔다? 취득을 하죠. 그래서 20년이 포인트인데 맞는 질문.
부동산은 등기를 통하여 공신력이 인정되지만 동산은 인정되지 않는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우리가 형식적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래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번 정답. 넓은 의미 부동산에는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 20톤 이상의 선박, 자동차를 포함하는데 이걸 뭐죠? 준 부동산이죠. 5번. 이 준 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추고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물건을 말합니다. 요 두 개를 대해서 우리는 광의,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 자,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또 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자, 2번. 작년에도 토지가 이런 박스로 출제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기역, 니은, 디귿, 닐 4개가 나왔는데 올해도 4개 아니면 5개가 이렇게 박스 형태로 나오면요. 이런 걸 잘 공부해 두셔야 돼요.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옳은 거 모두 몇 개. 이게 어려워요. 왜? 하나 틀리면 틀리거든요.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는 개론이든 민법이든 공법이든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돼. 좀 어렵다, 머리가 좀 아프다, 맨 마지막에 풀던지. 네, 쉬운 것부터 풀고 하면 이제 두뇌가 100% 돌아갈 때 풀어야 잘 풀려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하나 요령입니다. 자, 기역. 기역, 요게 틀린 지문이죠. 요것부터 맞는 지문해서 이제 틀리신 분 많아요. 이런 게 보면은. 맹지는 사방이 도로에 접하지 않은, 요것만 읽으면 큰일 나.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공유 토지를 말한다. 공유 토지 밑줄 여기 틀렸잖아요. 여러분 도로의 사방이 어떻게 접하지 않고 막혀 있지만은 공유 토지, 사유 토지 모두 포함해. 공유 토지를 말한다 하면 안 돼. 공유 토지, 사유 토지 모두 말하는 거 개념. 그래서 기억 틀린 지문. 함정이 있어요. 공유 토지 들어가서 틀렸어요. 공유 토지, 사유 토지 모두 포함합니다. 기억 틀린 지문, 니은, 택지지역 상호간. 그럼 예를 들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죠. 농지지역은 뭐죠?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지역, 요 상호간에. 또 임지지역은 뭐죠? 우리 용재림지역, 신탄림지역, 이런 상호간, 동종의 지역 내, 내가 떴네. 내. 내가 또 포인트죠. 이 내잖아요. 이 내가 뜨면은 뭐라고 했어요? 이행지야. 예, 여러분 항상 여러분 문제 풀 때 여기 있잖아요. 내가 떴다. 그러면 뭐다? 이행지. 후보지가 아니라 이행지. 동종의 지역 내에서 토지 이용이 변화 과정에 있는 토지. 예를 들어서 택지 지역 내에서 공업지역이 주거적으로 변한다. 아니면 농지 지역 내에서 뭐가 돼? 과수원 지역이 전지 지역으로 변한다. 뭐 이런 거죠. 내가 들어가면 이행지 개념. 세 번째, 필지는 소유가 중심이 되어 성립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단위죠.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필지 개념 맞는 지문이죠. 작년에 획지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필지가 좀 중요해요. 네 번째, 획지는 이용을 상정. 아까 필지는 소유가 중심이고 획지는 토지 이용상 개념이야. 토지 이용상 개념이거든요. 획지는. 그래서 이용을 상정, 가정이라고 하죠. 상정은 가정하여 구획되는 경제적, 부동산학적 개념이다. 따라서 인위적, 자연적, 물리적, 행정적, 법률적 조건에 의해서 다른 토지와는 구별이 돼요. 구별이 되나? 자, 밑줄은 가격 수준이 비슷한, 획지하면 꼭 이런 지문이 떠. 가격 수준이 비슷한 우리가 단위 토지를 말한다. 가격 수준이 비슷한이란 말이 꼭 뜨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맞는 지문.
다섯 번째, 건부지는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인 토지. 여러분, 건부지는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야. 들어설 예정은 택지야. 그러니까 틀린 질문이야. 건부지는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 들어설 예정이 아닙니다. 예정은 택지지 뭐. 그래서 2번 정답. 두 개입니다. 디귿, 니을이 맞습니다. 자, 3번. 토지의 인문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증가. 인문적의 뭐다? 인문적의 동그라미. 문제, 이 문제가 안 봤죠? 그러니까 보니까 답은 다 맞아. 이상하다. 이제 고민합니다. 인문적 안 보고 하여튼 다 맞다 이거예요. 자, 토지의 병합 분할 가능성이 나오죠. 자, 인문적 특성이 포인트예요. 인문적. 제가 토지의 특성은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나누는데, 인문적 특성에 지금 여기에 1번이 요거죠. 병합 분할의 가능성을 보잖아요. 병합 분할의 가능성. 그래서 최유효용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관계가 있죠. 왜냐? 우리는 용도의 다양성은, 자, 주어진 토지에 다양한 용도로 제공될 수 있는데,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를 이용할 때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최유효 이용에 있어서의 성립 근거가 되는데, 원래 용도의 다양성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뭐 한다? 지원해주는 기능이 가지고 있고, 간접적으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주고 간접적으로 또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다 없다? 있지. 병합 분할을 통해서 최유효용으로 유도하니까 관련이 있지.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 이용을 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죠. 맞고. 3번, 바다를 매립을 하여 육지로 만드는 것은 토지 이용의 변화에 불과하므로 부증성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즉 부증성 이론이 적용되죠. 적용되잖아요. 토지 물리적 양 변화가 없잖아요. 요거 부증성이야. 자연적 특성입니다. 3번 정답. 자연적 특성이야. 위치의 가변성은 부동산 시장에 작용하여 부동산 가격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위치의 가변성, 사회적, 부동산을 둘러싼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이 변함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에 뭐라고 한다? 가변성이라고 하죠. 자, 사회성과 공공성은 토지가 부족이 되죠. 자, 또 인문적 특성에서 사회성, 공공성은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성된 특징이죠. 사회성, 공공성. 요거 뒤에도 뭐가 있어요? 뭐 고가성, 뭐 지역성, 이런 것도 다 뭐에 관련되어 있다? 인문적 특성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이 정답. 그래서 약간 이제 문제를 트는데, 이런 문제가 출제를 내면 여러분 많이 헷갈려요. 자, 4번. 부동산의 수요 및 수요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우리가 수요자가 사고자 하는 최대 수량. 자, 최대 수량 맞는 지문이죠. 자, 여러분 커피 한 잔의 가격, 커피 있죠? 한 잔의 가격이 2,000원인데 2,000원에서 사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얼마냐 이거죠. 이게 수요량입니다. 특정의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소비자가 사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말합니다. 1번 개념 맞습니다. 자,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 여러분 가격이 변합니다. 가격이 변하면 뭐가 되죠? 수요량의 변화. 가격이 변하면요, 수요량의
수요량의 변화. 자, 항상 우리는 뭐가 변하느냐? 가격이 변하죠. 그러니까 해당 부동산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해당 부동산 가격이 변화를 하면은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항상 해당 부동산 가격이 변하면은 이 상에서 이동할 때를 우리는 무슨 변화라고 한다? 수요량. 그래서 시험 지문에 작년에도 출제했지만 하여튼 상이 뜨면 수요량의 변화라는 거. 예, 상에서 우리는 점의 이동을 하죠. 2번 수요 곡선 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맞는 지문. 수요량의 변화 설명. 3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은 부동산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자, 예를 들어서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을 하죠. 자, 가격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은 커피 수요량은 줄어든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커피 가격이 오르면은 대체 관계는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니까 소비자들은 커피 소비를 줄이면서 홍차 소비를 늘려야 되거든요. 이걸 대체 효과야. 대체 효과. 또 커피 가격이 오르면은 또 실질 소득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또 커피 소비를 줄입니다. 이것은 무슨 효과? 소득 효과야. 그래서 우리 커피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것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그게 맞는 질문이에요. 말을 바꾸면은 4번 수요자의 소득이 변하여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한다. 우측으로 이동하면은 수요의 뭐다? 증가지. 예, 수요의 증가. 그러면 4번에 요거죠. 수요의 증가인데 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합니다. 자,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지금 현재 P0 가격에서 수요량은 Q0인데 소득이 증가인데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동일한 가격 수준. 가격은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뭐가 증가했다? 수요량이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증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이렇게 수요량이 뭐한다? 증가한다. 맞는 질문. 4번은 수요 변화 중 수요의 증가입니다. 여러분 문제 보면요.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증가. 요게 해석이 안 돼. 그럼 어떤 분은 요걸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의하셔야 돼. 개념이 확실히 다릅니다. 5번. 5번 지문은 올해도 출제할 수 있는 중요한 지문이거든요. 기술의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에 수요의 가격 타격에서 5번 지문은 작년에도 출제했지만 올해도 또 이런 유형의 지문은 많이 출제해요. 자, 어떻게 돼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자, 기술의 개발로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은 가격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더 많이 하락하고 또 민감하지 않으니까 거래량은 약간 증가해. 그런데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가격은 약간 하락하고 거래량은 뭐다? 대폭 증가해. 그 차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 항상 비탄력적일수록 네? 그래서 그림을 안 그리려면 하나만 정확히 암기하면 되겠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폭, 거래량의
거래량, 변화폭. 그건 어떻게 돼요? 가격의 변화폭은 비탄력적일수록 이건 더 크고, 여기는 뭐다? 덜, 어떻게, 여기는 빛 더 크고, 여기는 여기는 더 하락, 더 크게 하락. 더 크게 하락을 하고, 여기는 뭐다? 덜 증가한다. 덜 증가한다. 그러니까 더와 덜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작을수록, 수익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이 뭐죠? 작을수록은 비탄력적. 그럼 비탄력적일 때 균형 가격의 하락폭은 탄력적보다 더 커지죠. 예, 거기서 작아지고 하면 안 되고 커지고, 균형 거래량 증가폭은 탄력적보다 덜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거기에 뭐진다? 커진다가 아니라 작아진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자, 여러분 5번 이런 유형의 지문 올해도 중요하고 특히 정답으로 많이 물어요. 예, 여러분들이 요 5번 이런 유형의 지문은요, 여러분 해석을 많이 못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정답으로 많이 묻는 지문이 5번이에요. 이런 유형. 저번 주에도 배우셨잖아요. 자, 5번.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4. 뭐 교차 나오고 소득 나왔어요. 자, 다음 박스 안에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옳은 겁니다. 자, 우선 아파트는 정상제. 여러분 정상제 열등제 나오면 뭐를 따진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 자, 거기서 보세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얼마? 1점. 주어졌잖아. 아파트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얼마? 1.2로 주었죠. 1.2는 0보다 크죠. 수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은 아파트는 뭐다? 정상제. 기억 맞는 지문. 그러면 기억은 맞으니까 답은 1번, 2번, 3번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기억은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럼 니은 보세요. 아파트는 세시와 대체제. 여러분 대체제 보완제가 뜨면 교차 탄력성이야. 그럼 보기의 교차 탄력성 보세요. 세시가 들어간 교차 탄력성 봅니다. 아파트 수요에 어떻게 돼요? 세시 가격에 대한 교차 탄력성 얼마? 마이너스 1.5는 0보다 작죠? 0보다 작으면은 보완제. 수요 교차 탄력성 0보다 작은 보완제. 그래서 아파트와 세시는 보완제.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틀렸으니까 니은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럼 1번은 답은 제외. 1번은 제외되죠? 그럼 이제 디귿 보세요. 또 아파트 오피스텔인데 또 교차 탄력성 봅니다. 아파트 수요의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교차 탄력성 0.9는 0보다 크죠.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아파트 오피스텔은 서로 어떤 관계? 대체제 관계. 디귿도 틀렸어. 그러면 2번은 답이 안 되니까 그럼 답은 3번이 정답이죠. 3번이 정답. 이렇게 찾는 건데, 자, 수익 가격 탄력성이 얼마다? 수익 가격 탄력성이 1.4는 1보다 크죠. 자, 1을 기준해서 1보다 수익 가격 탄력성이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뭐가 돼? 탄력적이죠. 자, 탄력적일 때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다. 자, 완만한데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이 면적이 총수입인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 변화에 탄력적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대폭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어느 면적? 요 사각형 면적이 총수입인데 이 면적은 빗근친 면적과 비교하니까 어떻게 돼요? 작죠? 네, 빗근친 면과 비교하니까 작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은 총수입은 뭐 한다? 감소한다. 네 번째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맞는 지문.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아래 예문의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는 자, 주택 시장이 대체 관계에 있는 아파트와 빌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파트 가격에 대한 빌라의 수요 교차 탄력성을 묻죠. 자, 교차 탄력성입니다. 수요에 교차로 물으면요, 상품에 하여튼 교차가 나오면 2개가 나와야 돼. 교차가 나오면은 상품이 몇 개? 2개. 네? 자, 분모는 자극을 주는 뭐가? 가격인데 아파트 가격이죠. 그래서 분모는 가격이고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인데 지금 뭐죠? 아파트 가격에 대한 뭐죠? 빌라 수요량. 그럼 아파트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빌라 수요량의 변화율을 묻는 거죠. 자, 지금 변동분으로 주어졌거든요. 변동분. 자, 아파트 가격이 1,6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승한다면 그러면 아파트 가격 변동분이 주어졌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1,600만 원에서 2천만 원 상승하니까 변동분은 플러스 400만 원이 돼. 플러스 400만 원. 자, 빌라 수요량은 1200세대에서 1200세대에서 몇 세대가 변하는지 모르죠. 몇 세대가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델타 Q 수요량의 변동분 모르겠다. 했더니 곱하기 100을 해야 뭐가 돼? 곱하기 100을 해야 퍼센티지로 가는데 100, 100은 서로 약분되니까 필요가 없죠. 그럼 이게 얼마냐? 0.8이다. 자, 요 약분하니까 4분의 1. 분모 분자 400만 원 나눴어요. 그럼 4분의 1. 그럼 요거 내항이고 얼마? 내항이고 1200은 분모. 1200 내항이고 분모. 외항이고 4 곱하기 델타 Q는 얼마다? 0.8이다. 4, 3, 12, 300이죠. 양변에 얼마를 곱해준다? 300을 곱해주면 300 곱하기 0.8은 얼마다? 240이죠. 그래서 지금 1200세대가 수요량의 변동분이 240이니까 요걸 2개를 더해준 얼마? 1440세대 더해준 1200에 240 더해준 얼마로? 1440세대로 증가한다. 항상 주의해야 될 건 로가 붙으면 답은 1443번 정답. 만약 시험 문제 로가 아닙니다. 몇 세대나 증가할 거냐 막 이렇게 물 수 있죠. 몇 세대나 증가할 것인가 물을 때 요 나로 물을 때는요 답은 240이죠. 나로 묻느냐 로로 묻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져. 여러분 국어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중개사법 국어 해석 못해서 틀리신 분 많거든요. 조사 뭐 아무 생각 없이 막 있는데 여러분 올해 시험에 잘 공부해야 돼. 조사. 자, 우선은 3번이 정답입니다. 7번 부동산 시장이 과열 국면. 과열이 포인트죠. 과열이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부동산 시장이 과열 국면일 경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모두 보는 거. 요즘 강남 쪽, 서울 쪽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지금 안정화 대책에서 뭐 분양가 상한제 실시한다 발표했죠. 발표했잖아. 그러면 하나 나왔네 거기. 니은 이거 틀렸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면 안 되지. 안정화된 책으로서 뭐 했어 지금? 분양가 상한제 실시했잖아요. 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지. 그러니까 니은은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니은 들어간 거 답이 아니죠. 1번 답이 안 되고요. 4번도 답이 안 되고 5번도 답이 안 돼. 그러면 2번 아니면 몇 번? 3번. 그럼 기억은 당연히 들어가니까 맞네. 볼 거 없지. 그러니까 이제 뭐만 돼? 디귿만 따져보면 되죠.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 확대 하면 어떻게 돼?
이번에 몇 년으로 확대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10년으로 확대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겠죠. 가격이 안정이 돼요. 그래서 디귿 맞아요. 그럼 당연히 2번이 정답. 그럼 이제 볼 거 없이 2번 다 나왔으니까 넘어가야지 뭐. 찾는 요령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택 청약 시에 재당첨 제한 폐지하면 한다고 어떻게 돼? 강화를 해야죠. 그래서 네 번째 틀렸고, 담보 인정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축소하면 대출 받기 어렵죠?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안정이 돼요. 기억에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면 또 세금 부담이 높기 때문에 수요가 또 줄어들어서 가격이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 자, 이런 문제 상당히 원래 좀 중요한데 원래 시사적으로 출제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과 중개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향시장에서, 자, 이 상향시장, 자, 이런 형태의 그림, 여기에 바닥을 통해서 회복시장은 느리게 진행되고 정점을 통해서 후퇴시장은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우경사 비대칭의 구조인데, 자, 이 상향 시장에서 매도자는 가격 상승을 기대하여 거래의 성립을 뒤로 미루려는 반면 매수자는 거래의 성립을 앞당기려는 경향이 있죠. 싸게 쌀 때 사자 이 말이죠. 자, 2번 실수요 증가에 의한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는 뭐다? 공급 부족이 발생하니까 공급이 있어야 되니까 매도자를 매도자 밑줄, 매도자를 확보해 두려는 경향을 보여요. 매도자가 포인트. 하향시장 국면이 여기에 장기화된다. 야, 경기가 상당히 안 좋죠. 이 하향시장 국면이 장기화되면은 부동산 공실률 증가에 의한 임대료 감소 등의 이유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임대료가 줄어드니까 수입이 소유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3번 맞고 4번 회복 국면은 어떻게 돼?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 매도자죠. 부동산 중개 전문 활동에서 매도자가 중시가 우선 돼요. 과거에 작년에도 출제했었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에 뭐가 된다?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니지. 과거의 거래 사례, 회복 시장에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비슷하면 기준 가격, 바닥에 있으면 뭐다? 하한선. 기준 가격이 되거나 하한선이 되는 경향이 있다. 4번 맞는 질문. 5번 하향시장, 여기죠. 하향시장에서는 부동산 전문 활동에서 이쪽에는 어떻게 돼요? 가격이 하락이기 때문에 매수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도자는 거래를 빨리 매각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전문에서 뭐가 중시한다? 매수자가 중시가 돼요. 매수자. 그래서 5번 정답이죠. 왜 틀린지 모르죠, 또. 요거요, 팔매자야. 팔매. 파는 게 팔매가 아니야. 매수자, 요거는 살매자야. 매. 살매자. 한자가 요게 나와야 돼. 팔매가 아니라 살매. 한자가 틀렸어. 5번 정답. 팔매, 살매. 그래서 시험에 낼 때는요, 관로안 쳐줘요. 예? 관로안에. 여러분, 한자 모르는 시분 많아서 매수에 중점을 둔. 이렇게요. 시험에는 관로안에 쳐줘요. 한자 모르실까 싶어서. 본 시험에 가면요, 이렇게 매수에 중점을 둔. 매도에 중점을 둔. 이런 식으로. 요거 나오면 매도에 중점을 둔. 이런 식으로.
5번 정답. 이런 것도 겪어봐야지 뭐. 옛날 시험에 괄호안에서 이렇게 괄호안 있죠? 한자에서 있었잖아요. 지금 한자를 물었잖아요. 옛날에는 괄호안에 영어가 틀려서 답이 됐어. 옛날에 going out, going in인데 이 going out이 맞는데 going in으로 출제해서 그게 정답이었어. 앞에 한글이 정답이 아니라 괄호안에는 영어가 틀려서 정답이었어. 네? 그때 당시 개론 99% 과락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니까 한번 이런 것도 봐두시면 좋지. 자, 9번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이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균질적인 가격 형성이 가능하다. 틀렸죠. 국지성이 특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달리 형성이 되고 또 개별성의 특성에 따라 부동산마다 개별적으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균질적인 가격 형성이 곤란해요. 그래서 틀린 지문은 1번 정답. 2번 부동산 시장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는 경제 주체의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자,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를 지불하는 능력에 따라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 농업용, 임업용 이런 순으로 토지 이용의 분포가 나타나요. 자, 3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어디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 형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많다. 자, 3번 맞는 질문이고 4번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정한 지역의 한정, 공간적 범위가 한정되는 경향이 있죠. 국지화 또는 지역화되는 경향이 있죠. 부동산 거래, 5번은 개별성의 특성입니다. 개별성의 특성에서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정보 습득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왜 그렇죠? 거기에 보니까 뭐 때문에 이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거래에 뭐가 나온다? 비공개성, 은밀성이 나오죠. 비공개성, 은밀성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정보 수집이 곤란하고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가 됩니다. 10번 문제로 갑니다. 자, A, B 두 도시 사이에 C 도시가 위치한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적용할 경우에 C 도시에서 A, B 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는 단 C 도시 인구의 80%만, 요거 밑줄. C 도시 인구의 80%만 A, B 도시에서만 구매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조건이 붙었어요. 지금까지 시험은 조건이 없었거든요. 다음에 시험에 하면 이렇게 조건이 붙어요. 여러분, 내일은 지금 시험 문제, 계산 문제 4번 출제인데 조건이 없어서 C 도시 인구의 뭐 80% 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이제 중요하니까. 자, A 도시 인구가 얼마죠? A 도시 인구는 40만 명. 자, B 도시의 인구는 10만 명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상권이 이제 주어지는데 경계는 여기서 경계가 주어지겠죠. 자, C 도시와 A 도시 간의 거리는 10km. C 도시와 B 도시 간의 거리는 5km 주었죠. C 도시 인구 얼마? 5만 명. 자, 그러면은 A 도시로 몇 명 가느냐? C 도시에서 자,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대 B 도시, 왜? 소매 잠재력의 상대적 크기, 상대적 크기는 이렇게 분수식으로 가요. 상대적 크기. 몇 명 가면 상대적으로 몇 명 가느냐. 상대적 크기죠. 자, A 도시의 인구 유인 비율인데 뭐죠? 우리는 두 도시 크기인 인구의 비례. 인구에 비례하니까 A 도시는
A 도시 인구 얼마? 40만 명에 비례.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B 도시는 인구 10만 명에 비례.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인구의 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 그건 꼭 기억해 두셔야죠. 작년에 출제했었죠. 자, 항상 계산 문제는 요 수식을 쓸 줄 알면 돼. 이제 하도 이제 많이 봤으니까 이제 풀 수 있어야 될 텐데. 하도 이제 보면 이제 이런 거는요, 이제 풀어야 돼요, 이제는. 얼마? 요 곱하면 내항의 곱. 10의 제곱은 100 곱하기 10만 명은 분모로 가고, 외항의 곱이죠. 얼마? 25. 5의 제곱 곱하기 40만 명은 어떻게 돼요? 분자로 가죠. 자, 그럼 요거 약분하죠. 약분하면 얼마? 4. 요거 약분하면 또 얼마? 4. 4분의 4니까 얼마? 1분의 1. 자, 요것을 비례식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돼? A 대 B는 1 대 1. 이 분수식을 뭘로 나타냈다? 비례식으로 나타났어. 자, 그러면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규모, 또 B 도시로의 인구, 유인 규모는 A는 얼마죠? C도시 인구 5만 명에 몇 프로만? 80%인 4만 명만. 예? 4만 명만 우리는 A, B 도시에서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1 더하기 1. 전체 2죠? 1 더하기 전체 2에서 A는 얼마? 1을 차지하고 있고, B는 얼마? B는 얼마? 1 차지하고 있지. 그러니까 얼마? 4만 명의 2분의 1인 2만 명은 또 A로 가고, 나머지 2만 명은 뭘로 간다? B로 간다. 3번 정답. 자, 11번입니다. 자, 전국에 2개의 도시와 3개의 산업만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입지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요거 우리가 다 구해야 되는데, LQ를 알아야 돼요. 우선 입지계수의 LQ는 분모는 뭐다? 전국. 분모는 전국. 분자는 어떤 지역? Z 지역. 이렇게 여기 지역이에요. 분모는 전국. 그래서 전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전국의 무슨 산업?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 Z 지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서 Z 지역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 자, 이런 걸 구하려면요, 다 구해야 되거든요. 지금 A 도시, 무슨 도시? B 도시, C 도시가 나오죠. 도시, A, B 두 도시가 나오죠. A 도시, B 도시 두 도시가 나오는데, 자, A 도시, B 도시에서 A 도시, B 도시에서 뭐가 나오냐면 제조업, 뭐죠? 금융업, 또 무슨 업? 부동산업. 요걸 AQ를 다 구해야 돼. 6개를. 그래야 비교가 되지 뭐. 이것을 다 구한다. 요거는 제조업은 똑같겠죠. 그러면 하나 구해볼까요? 자, 우리는 A 도시의 금융업 가운데 전국 얼마? 두 번째 칸 전국 밑에 합계가 전체, 전국 전체, 전국 I 산업, Z적 전체, Z적 I 산업 박스는 그럼 전국 전체가 얼마? 10,000명. 여기 10,000명이에요. 전국 전체는 10,000명. 10,000명이고 전국의 뭐다? 금융업. 전국의 금융업 5,000명. 2분의 1이죠.
그럼 여기도 뭐다? 2분의 1. 뭐 이 얘기예요.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 그럼 제조업은 전국 전체는 10,000명이죠. 전국 전체는 10,000명인데 얼마? 제조업은 얼마? 4,000명. 4,000명이니까 10분의 4. 그럼 여기도 얼마? 10분의 4.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러면 돼. 여기는 얼마? 그러면은 10,000명에, 예? 10,000명의 부동산업 얼마? 1,000명이니까 10분의 1. 그럼 여기도 10분의 1. 이렇게 분모는 같으니까 전국 전체. 그럼 이제 따져보는 게 이제 분자끼리만 따지면 돼. 자, 이럴 때 A도시의 금융업을 보면은 A도시의 금융업은 얼마? 자, A도시 세 번째 칸 보세요. A도시 전체가 얼마? 1,000명. 전체 A도시 칸 전체 만나는 1,000명에서 금융업 얼마? 500명. 그럼 2분의 1이죠.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얼마? 1.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 되겠죠? 그러면 B도시 네 번째 칸 보세요. 네 번째 칸 전체 얼마? 3,000명. 금융 얼마? 1,500. 그럼 또 이것도 2분의 1이니까 또 얼마? 1.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5번이 답이네. 바로 A도시의 금융업과 B도시의 금융업은 1과 1로 같죠? 그래서 5번 정답. A도시 금융업과 B도시 금융업 입지 개수는 같다. 5번 정답.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여러분이 계산해 보면 되겠죠. 숙제. 계산해 보시면 되시죠. 이런 걸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이런 표가 주어졌을 때 아까 한 건 전국은 이렇게 해서 요령 있게 구하고 이제 분자만 빨리 계산해 합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출제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자, 27회시는 한번 냈죠. 원래 30회니까 나올 타임은 한번 된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쉬고 12번부터 가겠습니다.